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 집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10월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저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걷기 운동도 할 겸 마음도 정리할 겸 말이죠. 번화가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한 치킨집 앞에서 말이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군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올해 72,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지만 사실 남편이 남긴 땅값이 치솟으면서 저는 졸지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제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장독대에서 된장국 끓이고 손주 오면 반찬 퍼주고 마당에 널린 고추 뒤집으며 하루를 보내던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 제가 그날 저녁 그 치킨집 앞에서 멈춰 섰던 거죠. 달아빠진 간판, 낡은 나무문, 그리고 기름 냄새만 남은 빈 테이블들. 참 이상했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른 가게들은 다 불이 환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유독 그 치킨집만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간판도 색이 바래서 황금치킨이라는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였고 나무 문짝은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조용한 가게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없었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서 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던 시절, 장사가 안 되어서 하루 종일 손님 하나 없던 날들. 그때 제 아들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엄마, 우리 가게 왜 손님이 안 와? 그 기억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어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치킨을 튀기고 계셨고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저씨로 보이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가게 주인이신 것 같았는데 그분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여보,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하지? 아저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진 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 치킨집 앞에 서서 그 가족의 절망적인 대화를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부와는 정반대의 세계가 바로 여기 있구나.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코앞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거든요. 내일은 손님이 와서 우리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냥 지나쳐갔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아, 너는 왜 살고 있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 목소리였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질문 같았어요. 너는 그 많은 돈으로 뭘 하고 있냐? 그냥 은행에 묵혀두기만 하면 그게 다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어요. 내 앞에 있는 저 가족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거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제 눈에는 그 치킨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아빠진 간판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역사가 보였고, 낡은 나무 문이 아니라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했던 따뜻한 입구가 보였고, 빈 테이블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찰 공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치킨집 앞에 선 것이 정말 우연일까? 혹시 하늘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제가 가진 것과 저들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말순아.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내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치킨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그 치킨집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계속 물어봤어요. 말순아, 너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그날 밤 저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이 돈이 정말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치킨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치킨집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아있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진짜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화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찌개 끓이고 마당에서 채소 기르고 손주들 오면 반찬 챙겨주고 그런 평범한 할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남긴 땅값이 치솟으면서 저는 졸지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백억이에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 박철수는 참 평범한 농부였어요.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논밭 몇 마지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농부 말이에요. 말순아, 이 땅만큼은 절대 팔면 안 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이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농사 짓던 평범한 땅인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건지.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쯤 지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동네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니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중개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이 땅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 가격이 예전에 몇십 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호미로 김매던 그 흙바닥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제 통장 잔고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더라고요. 평생 1,000만 원도 한 번에 본 적이 없던 제가 갑자기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많은 돈이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공허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여전히 쓸쓸했어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 하루 일과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아침마다 장독대에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호박잎에 쌀뜨물 주고 고추밭에 물 주고 마당에 널린 고춧가루 뒤집으며 하루를 보냈죠.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 용돈 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곤 했어요. 수백억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 살아온 걸까?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나?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했나? 돈 말고 내가 남긴 게 있나? 이 질문이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제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다 컸고 그럼 이제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많은 돈으로 저는 대체 뭘 해야 하나? 그냥 은행에 묵혀두고 있으면 그게 다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가끔은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나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는 적어도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아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는데 오히려 더 막막했어요. 제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말순아, 너 참 복받았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냥 버티며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의미 없는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놓고 된장찌개 끓이고 마당 쓸고 빨래 널고 저녁 지어 먹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런 무료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하면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있고 건강도 괜찮고 집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가 있었어요. 마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구멍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그 치킨집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졌거든요.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가 가진 이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이 켜졌어요. 수십 년 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음걸이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진짜 의미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그 치킨집에 다시 가봐야겠다.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우연히 본 치킨집은 제 마음속 질문에 불을 지핀 불씨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을 다시 깨워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파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평화롭고 조용했던 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한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없었어.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7시가 되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그 치킨집 생각만 했어요. 오늘도 손님이 없을까?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 치킨집 앞을 지나가기로 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른 길로 산책을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꼭 그 치킨집을 지나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저는 천천히 그 골목길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그 치킨집이 보이더라고요. 낮인데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았어요. 아니, 어제보다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가게들은 점심시간이라고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유독 그 치킨집만 조용했어요. 저는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공책에 뭔가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너무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주인 부부는 시름 가득한 얼굴로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고 계셨고 아저씨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님도 없는데 닭을 튀기고 계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혹시나 해서 손님이 올까봐 준비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지 저는 괜히 물 한 잔을 시켜 앉기로 했어요. 사실 물을 마시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아마 오랜만에 온 손님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얼른 물을 따라주시면서 치킨은 안 드세요? 방금 튀긴 건데 정말 바삭바삭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갑자기 치킨을 시키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아, 지금은 배가 불러서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아쉬워하시면서도 네, 언제든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그 가족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숙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저씨는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아마 매출을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 안쪽에서 또 다른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게가 워낙 조용해서 저에게까지 다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당장 임대료도 못 내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으로 나앉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임대료를 못 낸다고? 길바닥으로 나앉는다고? 그 순간 저는 과거의 기억이 확 올라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아들과 함께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비로 빚을 많이 져놔서 집까지 빼앗길 뻔했었거든요. 말수나 이번 달까지 돈 못 가져오면 나가야 해.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의 그 절망감 아직도 생생해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친정 오빠가 도와줘서 간신히 버텼지만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모자도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았을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지금 그 치킨집 가족의 절망감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어요. 그 무력감, 그 두려움, 그 절망감. 특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 학용품비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떨구며 내가 무능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물을 다 마시지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물값은 얼마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아, 물은 서비스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1,000원짜리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어요. 물가치고는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그 가족들이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이 집도 그때 내 모습 같단 말인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앞이 막막하고 모든 게 제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의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온 마음이 그 치킨집 가족에게 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집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이는 부모의 걱정을 알고 있을까? 정말로 집을 빼앗기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벽 3시쯤 갑자기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치킨집에 비가 새지는 않을까? 그 아이는 제대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그 가족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그 치킨집이 있었어요. 다음에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고민하고 난 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오늘은 그 가게 주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자. 단순히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다시 그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가게에 들어서니까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손님은 여전히 없었고 그 아이는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었고 주인 부부는 여전히 시름에 잠겨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물 마셨던 사람이에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리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갑자기 치킨을 주문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물론이죠. 바로 튀겨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저씨에게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도 반가운 표정으로 치킨을 튀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카운터 근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치킨이 기름에서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왠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잠시 후 갓 튀긴 치킨이 나왔어요. 정말 바삭바삭하네요. 제가 한 조각 먹어보고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나는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프랜차이즈에 밀려서요. 우리처럼 작은 가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이 가게를 시작한 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골목에 치킨집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단골이었어요. 아이들 생일잔치 때도 저희 치킨을 시켜 먹고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운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쯤부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옆 건물에 BBQ가 들어왔고 길 건너편에는 교촌치킨이. 그러더니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도 말을 이어받으셨어요. 프랜차이즈는 광고도 하고 배달 앱에서도 할인을 해주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현실이 냉혹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 해요. 임대료, 전기료, 재료비.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 아저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이번 달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지막이라고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임대료도 3개월째 밀리고 아이 학비도 못 내고 있고.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가진 돈 그냥 은행에 묵혀둘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걸까? 제 통장에는 수백억이 들어 있어요. 그 돈으로 이 가게 정도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임대료도 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광고비도 대주고.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그 아이를 보니까 제 손자 같아서 더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괜히 도와줬다가 엮이면 어쩌려고? 내 재산 노린다고 오해하면?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돈 많은 할머니들 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친절하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혹시 이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왔어요. 나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한쪽에서는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내일 학용품비 내야 하는데 선생님이 꼭 내일까지 내오라고 했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고 뭐고 일단 제쳐두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걸로 학용품비 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어서 아이들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저씨는 계속 사양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뭔데 이런 큰 도움을.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밀린 게 3개월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900만 원. 그것도 임대료만.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1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 가족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로 도와주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이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그러면 오히려 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치킨을 다 먹지도 못하고 저는 일어섰어요. 일단 이 돈은 아이 학용품비로 쓰세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괜한 일에 끼어든 걸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뒤돌아보니까 그 치킨집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아주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저는 이 가족과 연결되어 버렸다는 걸.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치킨집 생각부터 했어요. 오늘은 어떨까?
손님이 좀 있을까?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잘못 접근해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끼어들면서 일이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순이, 너 그 치킨집 아지? 황금 치킨? 거기서 내일 마지막 장사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장사라고요? 응, 문 닫는다고 하더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그래서 내일 동네 사람들한테 치킨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던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치킨집에 가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후 5시쯤 저는 그 골목길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 조용했던 치킨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네.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마지막 날이구나 싶었어요. 그 치킨집에서 작은 동네 잔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주인 부부가 치킨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셨어요. 어서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주머니도 눈물을 참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씁쓸했어요. 이제 여기 못 보는 거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아깝다. 이 집 진짜 맛있었는데. 왜 이런 좋은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나?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그 아이였어요. 아이도 울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아이의 목소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 나 이 집 좋은데. 왜 나가야 해? 다른 애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나만 다른 곳 가야 해? 아이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으악. 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 이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이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가?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치킨집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저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진작에 뭔가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봤네요. 그러자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학용품비도 주시고 치킨도 사주시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10만 원. 그게 뭐가 대단한 도움이라고. 제게는 그냥 용돈 같은 돈인데 이 가족에게는 그것도 큰 도움이었다는 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동네 사람들도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마음 아프시죠? 저희도 정말 속상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위로를 들을수록 저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위로만 해서 뭐해? 행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여기 못 사는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드디어 결심이 선 것 같았거든요. 주인 부부는 제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내가 뭔 말을 한 거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말을 해버린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일단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가 이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혹시 실패하면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새벽 3시까지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용기를 내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어요.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여러분,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 제가 다짐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백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진짜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치킨집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동네 잔치의 흔적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가게는 다시 한산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가게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문이 반쯤 닫혀 있고 안이 어둡더라고요. 혹시 정말 문을 닫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온 박말순입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으셨어요. 아마 밤새 우셨나 봐요. 아,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으셨어요.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아저씨도 계셨어요. 하지만 어제의 그 억지 미소는 없었어요. 그냥 깊은 시름에 잠겨 계셨어요. 어제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들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고마우시지만 저희 상황이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복잡한 건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서로 눈을 마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은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저씨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인 부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점점 진솔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만은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큰아들 때문이에요. 큰아들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어린 아이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었나 싶어서요. 네. 26살 된 큰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아저씨가 말을 이어받으셨어요.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성적도 항상 1등이고 선생님들이 다 의대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묻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요. 6년 동안 다녀야 하니까. 게다가 생활비, 책값, 병원 실습비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많은 돈을 치킨집 수입으로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래서 빚을 냈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자고 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났어요. 그들은 사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치르려고 빚을 낸 거였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썼어요.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를 낳고 지금은 원금의 2배가 넘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8천만 원.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8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게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못 갚으면 가게를 빼앗겨요.
그래서 가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요. 가난해도 공부하는 아이만큼은 지원해주고 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대 4학년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저는 과거의 기억이 확 올라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의 병원비로 빚이 많았고 아들의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학비도 못 내던 제 아들. 그리고 울면서 장학금 서류를 쓰던 그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 아들이 밤늦게 책상에 앉아서 장학금 신청서를 쓰던 모습.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받아서 다닐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던 제 아들. 그때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내가 무능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자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집의 사연은 제 과거와 똑같았어요. 가진 건 없지만 자식만은 지켜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잘 이해됐어요. 아들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매일 밤새워 공부하는데 아저씨도 말을 이어받으셨어요. 그 아이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아들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대답하셨어요. 김준호예요. 김준호. 김준호?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어디예요? 대학교 의과대학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손자도 같은 대학을 다니거든요. 혹시 제 손자를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손자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박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할머니가 준호 친구 할머니시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그 친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라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아주머니가 갑자기 밝아지시더라고요.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준호가 그 친구랑 같이 졸업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제 손자의 친구였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몰랐던 진실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날 우연히 이 치킨집을 발견한 것도, 이 가족의 사연이 제 과거와 똑같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제 손자의 친구라는 것도,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 가족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8천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했고요. 일단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두 분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준호라는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침내 확신이 섰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날 치킨집에서 모든 진실을 듣고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자의 친구 아버지였다니. 그것도 제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꼈어요. 8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온 마음이 그 치킨집 가족에게 가 있었거든요. 나는 깊은 밤 혼자 앉아 고민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생각에 잠겼어요. 내 재산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가?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간절하게 궁금했어요. 내가 쌓은 돈이 나 하나만 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제 통장에는 수백억이 들어 있어요. 그 돈으로 저는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서 살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말수나 돈은 흘러야 산다. 고여 있으면 썩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은 써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특히 의미 있는 곳에 써야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저축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제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저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그 수첩을 펼쳐봤더니 남편의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지금의 저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말순아,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어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래, 결정하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저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종이에 계산을 해봤어요. 8천만 원. 빚을 갚는 돈. 그리고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울 돈. 리모델링비, 장비비, 운영자금. 대충 계산해봐도 1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정도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것인가였어요.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투자라고 하자. 가게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4시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용기를 내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잠시 눈을 붙인 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1억 원을 현금으로 찾고 싶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1억 원을 현금으로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큰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연스럽게 부담 주지 않게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치킨집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 나는 치킨집을 찾아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제와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여전히 손님은 없었고 주인 부부는 시름에 잠겨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두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용기를 냈어요.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두 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이요? 아저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투자 말이에요. 투자요? 제가 이 가게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두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가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분은 제 말을 어리둥절하게 들으셨어요. 위치도 좋고 맛도 좋고 단지 운영 자금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아주머니가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뭔 자격으로 할머니 돈을 받아요? 자격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1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만으로도, 그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돈으로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두 분이 그 봉투를 보고 놀라셨어요. 할머니, 이게 1억 원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빚도 갚고 가게도 새로 단장하세요. 그리고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못 하셨어요. 대신 약속해요. 제가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아이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준호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아저씨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쓴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구나.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뭔가 생각이 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말순이에요. 제가 대답하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박말순, 뭔가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박말순, 우리 엄마 언니 이름이 박말순이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순자예요. 아주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김순자? 제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그럼 순자가 며느리세요? 네.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순자는 제 친정 동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기절할 뻔했어요. 네, 그럼 할머니가 우리 큰고모세요? 알고 보니 그 치킨집은 제가 오래전 헤어진 친정 동생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30년 전 제 동생 순자와는 작은 오해로 인연이 끊어졌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럼 준호는 제 조카 손자고, 네, 맞아요. 할머니가 큰고모세요. 아저씨도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운명이 다시 우리를 이어준 것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제가 가장 도움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조카였다니. 하늘이 정말 신기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결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인생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먼저 가게부터 새롭게 단장했어요. 낡은 간판을 새로 만들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황금치킨이라는 이름도 가족치킨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되었거든요. 새로 단장한 가게를 보니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게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치킨집 완전히 새로워졌대. 맛도 그대로고 분위기도 좋아졌다던데. 게다가 사연도 감동적이라며 입소문을 낳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하루에 서너 팀 정도 오셨어요. 둘째 주에는 10팀 넘게 오시더라고요. 셋째 주부터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치킨집은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그 가족의 표정이었어요. 조카 며느리는 매일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조카 사위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친구들과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손님 몇 명 왔어? 와, 진짜 많이 왔네. 아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손님이 없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도 바빴다는 행복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도 다시 오시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사연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진짜예요? 너무 멋져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매주 그곳에서 손주와 치킨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제 손주도 그곳을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가족 치킨 갈까요? 거기 가면 준호 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늘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소식이 있었어요. 준호가 의과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모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고모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될게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생 순자와 30년 만에 재회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옛날 같아졌어요. 언니, 미안해.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순자야.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치킨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저와 손주, 동생과 조카 가족.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고 무료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렘이 있어요. 오늘은 가게가 어떨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감사함이 있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구나. 그런 만족감으로 잠이 들어요. 수십 년 만에 진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돈은 결국 흘러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수백억, 그것도 그냥 은행에 묵혀두면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고 꿈을 포기할 뻔한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30년 동안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켜낸 건 치킨집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준호의 희망, 그 가족의 희망, 그리고 저 자신의 희망까지. 돈으로 희망을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은 그냥 수단이었어요. 진짜로 희망을 만든 건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혹시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꼭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진심 어린 관심이, 때로는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에게, 저를 필요로 해주신 그 가족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주신 운명에게. 가족 치킨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준호는 내년이면 의사가 되어요. 그 어린아이는 매일 밝게 웃으며 자라고 있어요. 동생 순자와는 이제 매일 전화 통화를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71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살아봤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잘 살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제가 가진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욱 소중할 거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늦게라도 진짜로 살아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건 아니에요.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이 가능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가족 치킨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람살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